트럼프 네.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제 2시간 뒤면 8개월 만에 재회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정일영 IBK 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8개월 만에 이 두 정상이 만날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네. 2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이제 호텔에서 아무래도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미 그 실무 그룹들이 그 타협했던 그런 방안들은 어제 저녁에 예. 대체로 다 보고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휴식을 취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 오늘 또 베트남 정상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호텔에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첫 만남을 어떻게 시작할까? 첫 말을 어떻게 시작할까? 반갑다고 제스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반갑다고 할 건지 뭐 잘 있었냐 그렇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제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과연 두 정상의 첫 모습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좀 진행되고 좀 예. 딱딱한 분위기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예상하건대 두 정상이 지금 휴식을 취하면서 네. 어떤 농담 또 어떤 즉흥적인 제안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1차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사실 센토사 섬에 누가 먼저 오느냐, 그 예. 카펠라 호텔에 누가 먼저 도착하냐면 이런 거를 두고도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이 숙소 위치와 지금 회담이 열릴 호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숙소는 굉장히 가까운데 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멀리 7km? 뭐 7km 정도 이게 됐다고 뭐 그러는데 차로 한 30분 거리라고 하는데 예. 이건 왜 이렇게 동선을 짰을까요? 뭐 호텔 사정인지 뭐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 멜리아 호텔은 그 미국 백악관 기자단들이 7층인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예. 네. 일단 다 쫓아내고 그쵸. 거기를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 그래서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김창선 예. 입장에서는 가깝게 가냐면 막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지 메트로폴 않는 호텔과 가까운. 예, 예. 그런 걸 선호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멜리아 호텔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트럼프 대통령은 메리어트는 저희가 알기로는 미국 가면 메리어트 호텔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유명한 또 미국의 또 호텔 뭐 체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든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도착하는 시간들은 거의 맞추겠죠. 그러니까 그건 프로토콜을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이제 지난 그때 취재를 하셨겠습니다만은 6월 12일 날은 서로 각자 다른 방에 있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예. 이런 네. 모습을 연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도착은 조금 따로따로 하더라도 시간차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각자 대기실에 있다가 예. 시간이 되면 그 만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네.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안 그런다면 이제 만찬 직전에 잠깐 또 얘기할 수 있는 환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6시 반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 시간은 8시 반이고 시작은 하지만 한 10분 전 간이 단독 회담 같은. 10분 전쯤 해서 간단하게 담소를 나눈 다음에 아니면 뭐 간단한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그러면서 얘기를 가볍게 하고 만찬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서로 누가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 자연스럽게 동시에 입장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만찬은 지금 베트남이 호스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큰 틀에서는 정상회담은 지금 베트남이 주관을 해서 호스트를 해서 이 만남을 주선했다 할까 하는 거지만 이 만찬은 지금 양국이 하기 때문에 비용은 누가 내는지 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만약 호스트가 있다고 하면 먼저 도착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게 A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동시에 만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잠시 뒤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호텔 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먼저 이동을 시작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동은 먼저 당연히 시작하죠. 네, 네, 네. 그건 좀 네. 뒤에 지켜봐야 될 것 그러나 이제 같고요. 도착은
이제 속도를 조절하든지 해서 네, 같이 만날 식으로.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찬 장소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오페라 하우스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결국엔 메트로폴 호텔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왜 이곳으로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북한과 베트남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좀 동질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좋아진 이후로 좀 더 미국에는 친근한 느낌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낯선 장소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 경호 문제도 있었겠지만 좀 네.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찬에서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의제 부분인데 네. 이 의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블랭크일 것이다. 공백으로 그렇습니다. 남겨뒀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만찬이 뭐 마냥 소프트할 것만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블랭크 괄호로 남겨놓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정도는 합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정상이 이 마지막 대타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오늘 일단 이제 맨 처음에 두 그 정상이 만나서 하는 첫 마디랄까 표정 이거 보면 대충 이번 정상회담은 괜찮겠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 딱 보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약간 환담을 했었어요. 예. 우리 대통령이랑. 근데 그래서 뭐 상당히 그 주도적으로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오시느라고 뭐 어쩌냐 저쩌냐 예. 하면서 뭐 너무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그 냉면이 오니까 예. 맛있게 드시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합의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잘될 저녁에 거다. 잘될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어떻든 그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잘 됐다고 박수 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성질도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성격이. 물론 트럼프도 급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네요. 속내를 감추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표현을 하고 예. 그렇잖아요. 간부들에게도 야단을 치고 뭐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지지도 가서 더러우면 풀도 뽑고 예. 막 야단치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기가 뭐 좀 큰 양보를 한다 할까 이를테면 그럴 생각이 있고 또 이제 듣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좋은 방안을 갖고 왔다고 혹시 이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 상당히 그 화기애애하게 주도해서 가지 않을까 싶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보고 받는 도중에 막 오케이 알았다 까릿 하면서 딱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럼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번에 케미가 맞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10일 날 만나서 쭉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떻든 사랑에 빠졌다. 지금은 또 친구다. 좋아한다. 마이 프렌드라고. 예, 아주 뭐 굉장히 똑똑한 애고 훌륭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보면은 뭔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케미가 맞다라고. 예, 예. 젊지만 나이는 한점 아이들보다 뭐 훨씬 내 젊겠지만 스타일이다 이런. 예, 젊지만 뭔가 맞는다. 화통하다. 그런 서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도 마찬가지고 6월 10일 이후에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 빨리 하자. 2차 정상회담. 그래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할 뻔했습니다만은 어떤 실무진에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무진들은 관료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좀 디테일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굉장히 신중하게 가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특히 김영철과 그 폼페이오도 케미가 잘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김영철은 아주 이게 노예하다 할까요? 예. 사람을 좀 상대방을 좀 성질을 좀 긁는 뭐 이런 노련하다 스타일인 것 같고 정도. 폼페이오는 이탈리아계거든요. 화통하네요, 폼페이오도. 예, 라틴계. 라틴계 우리하고 좀 성격이 비슷해요. 예. 예. 그래서 어떻든 예. 이제 그러니까 이 부딪히니까 잘 안 되는 건데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케미가 맞고 그래서 네. 오늘 만찬도 뭐 몇 시간 후에 들통이 날 텐데 만찬도 화기애애하게 네. 잘 되고 예. 내일 회담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케미가 맞다고 하셨는데 두 정상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뭐 탐색전인 동시에 결과까지 가늠할 수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과연 중요한 얘기들이 오갈 거라고 박사님께서도 예상을 하시나요?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정상이 속내를 감추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두 정상이 베트남에 도착해서 실무협상단이 협상한 결과를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중에 본인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직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정 박사님 언급했던 이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라는 부분이 많을까 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의제를 조율하고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이게 여간 첨예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공격을 하니까 물론 이제 필명을 이제 개인 필명을 활용해서 나온 거기는 하지만 예. 확고하다.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을 정도로 우리 지도자가 그렇게 예. 확고하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상응한 조치를 미국에서 해 줬을 때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든 우선 물어봤겠죠.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뭐냐? 예.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저렇고 저렇게 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변 플러스 풍계리 플러스 동창리 예. 이 세 개에 대해서 확실한 폐기를 한다. 우리는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위한 조치를 미국도 해야 된다. 그게 뭐 종전선언이 됐든 연락사무소가 됐든 아니면 경제제재 해제 관련된 이런 것들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는 뭐 종전선언은 안 된다든가 이를테면 안 되고 평화선언은 된다든가 수교는 아직은 안 되니까 이제 연락사무소 정도 하고 제재도 쉽지 않다. 의회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 해제는 쉽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남한 한국을 이를테면 협조해서 한국과 협조해서 뭐 금강산이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놨다 그런다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는 안 된다. 예. 더 진전된 걸 우리가 지금 영변 핵시설이 지금 어떤 시설이냐 이게 우리의 심장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심장부고 정말로 여기에 그 핵심 시설이 10개 이상 있고 총체적으로는 390개의 시설이 있는 건데 이거 파기하면 정말 우리 미래 핵은 다 없어지는 거다 최소한.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밀당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실무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보고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을 때 야야 뭐 그래 좀 더 해 뭐 그렇게 지시를 뭐 했든지 아니면 그래 그거 안 되겠는데 뭐 그렇게 했든지 무슨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네. 이를테면은 이제 그런 보고를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겠죠. 역시 이제 비건으로부터 쭉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속도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알파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영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ICBM이 됐든 또 다른 핵 시설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예. 저쪽에서는 상응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응이 또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뭐 이를테면 그러면 이제는 실무진에서는 끝났다. 네.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작년 6월 12일 때는 아시겠습니다만 아침까지도 그 뭐 저녁 늦게까지 예. 폼페이오가 뭐 CVID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네. 이번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늦게까지 폼페이오 장관이 돌아다니면서 CVID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상당 정도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 네.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1,000원에 산다 그런다면 예. 1,100원 좀 더 쓰세요. 뭐 이런 거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네. 어떻든 그러한 정도로 해서 내일 뭐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정상 모두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회담 성공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한 것 같거든요. 오늘 북한 매체가 또 이례적으로 바로 또 회의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두 정상의 케미가 상당히 좀
맞는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기대 갖게 하는 부분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두 정상 모두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해가 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진척을 시켜야지만 올 한 해 이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좀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지금 우리 언론에서 계속 짚었습니다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내용을 나와 얘기할 것이다. 궁금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담장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일? 네. 그게 뭘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그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김정은 ICBM일까요? 위원장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영변핵 예. 상황 조치하면 영변핵 시설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네. 거고 예. 그다음에 동창리 풍계리 그 다 파괴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 특히 이제 동창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 데려다가 현장을 다 보여주고 네. 검증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기하지 않은 것은 플러스는 뭘까? ICBM일까? 그 얘기는 지금 안 했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ICBM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일단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합의문에도 담을 거라고 일단은 보세요. 그게 안 담기면은 이번에 실패라고 다 그러죠.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 동결 풍계리, 수준도 아니고 동창리. 폐기를. 네. 예, 이 세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뭘까? 무엇이냐. 네. 그 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지금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의서에도 보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물론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제 조건은 없는데 시한이 못 박히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전문가가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실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보다는 구체적이고 좀 진전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네. 것이 정석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구적인 영변 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예. 언급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그때 너무 앞서간 부분도 없지 않아 굳이 있다. 써야 되지 않아도 될 카드를 예. 쓴 느낌이 있죠. 지금은 북한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번 회담에서는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동결은 기본적으로 동결은 되겠지라는 분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 예. 것 같아요. 하지만 폐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워킹 그룹을 형성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는 그 다음 단계로 좀 넘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폐기하겠다 정도는 일단 예. 들어가고 뭐 시한 같은 건 전혀 못 박지 않고 그러니까 폐기 다 이제 그 명문화 돼야 되고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마냥 또 끌 건가 시간을 뭐 1년, 예. 2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킹 그룹이 구성이 돼서 최소한 3개월 내에는 뭐 검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좀 길게는 6개월 내에는 다 완전히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타임 스케줄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뭐 그거 실패다 아무것도 아니 쇼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걸 너무나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지 않을까 싶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죠. 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돌아가서 바로 정치적인 이제 공세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다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외교적인 문제, 러시아 문제 뭐 등등으로 지금 곤란한 지경에 국경 장벽에 지금 뭐 비상사태 선포한 것도 지금 하원에서 다 막았잖아요. 이행 못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렸는데 이것마저도 성과가 없게 되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곤란할 거란 말이에요. 재선은 좀 예, 힘들어질 그렇기 수도 때문에 있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좀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자꾸 이제 김정은에게 추파를 던진다 할까? 너 잘해야 돼, 와이즈, 현명하게 해야 돼. 이 얘기를 친구야 이제 이런 온갖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은 없거든요. 만약에 잘 안 되면 이건 미국이 다 파기한 거고 미국 책임으로 완전히 다 돌리면 예. 거기에 무슨 야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체제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갑다 그러는 거 경제적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김정은의 승리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정상회담이 되고 뭔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안 하면은 다음 정권이 혹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완전히 다 원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이번에 성과를 내야 되고 특히 그 인민들이랄까요? 북한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뭔가 잘 돼서 저희들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예. 그런 또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측 다 뭔가를 이번에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와도 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연히 말씀처럼 경제 발전과 관련된 어떤 진전된 내용들이 있었으면 할 텐데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이번에 남북 경협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거고요. 네. 이것과 관련한 혹시 근거 조항들도 들어갈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북미 합의에서 남북 관련해서 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워킹 그룹이 구성이 되면 네. 그러니까 워킹 그룹이 몇 개가 구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핵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관계 개선 그렇죠. 그다음에 평화 체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된 이런 한 서너 개 정도 워킹 그룹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 다만 그 합의에는 뭐 북한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예? 그렇게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남북한 경제 금관산 관광이 됐든지 개성 네. 관광이 됐든지 그런 거고 오늘은 또 그 경제부 총리 네. 그래서 뭐 남북 경협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정부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한반도 체제입니까? 예.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뭔가 지금 상당히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그러면 북한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면 뭘 할 건가 하는 거죠. 예. 사실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행정부가 경제제 해제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좀 예외랄까요? 면제랄까 이런 걸 얻어내는 게 안보리.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은 2371호 네. 유엔 안보리 제재 2371호가 굉장히 아픕니다. 네. 이게 뭐냐면 북한의 광물 자원들, 석탄, 철강, 뭐 수산물, 여러 가지 텅스텐이라든가 수출했던 광물 자원들을 수출 못하도록 막아놓고, 네. 그다음에 인력 송출 못하도록 막아놨지 않습니까? 2397호는 원유라든가 정제유죠. 정제유를 50만 톤 이상 못 주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해제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미국이 열심히 노력하면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데 그러면 영국, 프랑스가 남아 있는데 영국, 프랑스는 좀 미국이 협조를 요청하면은 되지 않을까? 저 정도 비핵화의 그 속도를 냈기 때문에 네. 그에 상응해서 완전한 해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 해제는 좀 해주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 박사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아플까요? 아니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플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더 훨씬 아프게 더 다가오겠다라고 아프게 생각이 다가온다. 드는데 이유는 미국의 금융 제재가 상당히 강하게 예. 북한을 봉쇄하는 자금줄을 역할을 다 하고 차단하는 있는데 셈인 건가요? 예, 특히 이 금융 제재가 전 세계 은행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들을 봉쇄하는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세컨더리 보이콧의 영향으로 그런 것들에서 되게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뿐만 아니라 실은 이 자금이라는 것 중에 핵심은 통치 자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김정은뿐만 아니라 뭐 선대의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도 이 통치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외화벌이 사업을 외국에서 이제 진행해 왔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북한의 돈주들의 돈을 이제 이용해서 그나마 내수를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금융 제재로부터 상당히 아픔을 좀 느끼고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독자 제재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으로부터 근거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남북 경협의 일부분을 좀 열어준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은 남북 경협을 직접적으로 합의문에 담기는 예. 어려울 것 같고 네. 하지만 형식은 어쨌든 간에 남북 경협이 일정 부분 통로를 열 수 있는 부분을 좀 언급해서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제재 완화 부분은 들어가기 힘들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저는 제재 완화를 건드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남북 경협이고 우회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도적 지원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작년 12월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인도적 지원의 절차 부분에서 예. 좀 규정을 완화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처럼 인도적 지원에서 좀 더 규정을 완화하고 혹은 미국인이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네. 또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지만 전략물자라고 규정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물자들을 열어줄 수 있는 네. 통로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회적인 통로들을 열어주는 정도 선에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 많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많이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언론들, 주요 언론들, 전문가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외로울 것 같습니다. 거의 단기 필마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치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그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라고 그러니까 뭐 제재는 계속 하지만 어떻든 의회라든가 어떤 행정부가 조금 논의를 해가지고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가 되면 사실은 다른 것들이 제약이 있다 손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이란하고 협상할 때도 이제 활용됐던 것들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이번에 나야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거고 언론도 설득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비난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훨씬 진전된 네. 그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야당도 마냥 그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한 2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만찬 얘기로 좀 돌아가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과연 오늘 만찬에 같이 배석을 하게 될까? 아니면 김여정 부부장은 빠지고 뭐 리수영 부위원장이 들어올까?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지금 만찬장에 참여하는 미국 측 인사로 멜베이니 멜베이니 비서실장이 이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은 김여정 예. 부부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참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김영철 통정부장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온건한 이수용이라든가 아, 네.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또 혹시 좀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도 있고 김영철도 있고 근데 김영철은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느끼지만
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좀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김영철과 김여정이 일환이고 혹시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수용, 김여정 네.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시간도 이제 안 남았는데 잠시 뒤면 저희가 예, 알 수 다 있을 것 밝혀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정일영 IBK 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